아, 너무 그 후하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이따 이렇게 해야지 이제 훅 들어갔을 때 요 안 먹지. 처음부터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안 쫓겨납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그것이 걱정되고 잘못하면 이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쫓겨날 것 있겠다. 같은데요? 내적으로는 반듯하고 외적으로는 좀 당당한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정치인인 김기남을 좀 뽑아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반듯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예. 정했습니다. 제가 반듯하게 하면 당당하게입니다. 예. 반듯하게! 당당하게! 우리 허재규 대표님도 따님 계시잖아요. 에이, 혹시 그 예비 사이가 정치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죽여버려야죠. 그걸 살려놓고. 저희 포차가 사실상 이제 이걸 처음 촬영하고 만드는 계기가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나오셔가지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굿뉴스인데 왜 자꾸 그걸 써?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현실적으로 네. 저희는 보통 예. 뒷자리 학답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학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결과치가 많이 틀리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맞으면 어쩔 거예요. 어? 맞으면 어쩔 거예요.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이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공천 받으시면 예. 이낙연 신당에 이번에 나올 후보가 광명갑에 있잖아요. 있죠. 정대훈 전 도의원이라고. 있죠. 거기 있는 아니 왜 여기서 성대훈 도인을 홍보해줘? 어? 자, 위원장님 뭐냐? 누가? 네, 갔다 오십시오. 갔다. 네, 연습 한번 하세요. 네. 그럴까요? 예, 갔다 오십시오. 아, 나 연습 없어. 둘이서 걷고 싶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만든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광명이 자랑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명 시사 맛집 강명포차 주인장 김현준입니다. 2024년도 강명포차가 첫 문을 열었습니다. 강명시의 저명한 인사를 강명포차에 모시고 술 한잔 마시면서 살아왔던 이야기, 향후 행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듣는 코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코너입니다. 새해 첫 손님은 전 국민의힘 강명과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명시에서 이 언론사를 빼면 강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18년 동안 끊임없이 정론지피를 추구해 오신 강명일보 허정규 대표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 저희 강명포차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포차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전 광명갑 당협위원장 김기남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 사회에서 의사로서 활동도 해왔고 정치인으로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광명포차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허정규 대표님, 네. 그동안 이제 뭐 기사도 많이 내셨고 하셨는데 우리 지켜봤던 김기남 위원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신이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쭉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간에 등장하신 분이죠. 예. 또 전문가 영역인 의사라는 부분에서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주목되었던 뭐 지역 정치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뭐 시장 국회의원 도전을 하시는데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뭐 유력한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그 후하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근데 이따 이렇게 해야지 이제 훅 들어갔을 때 요 안 먹지. 처음부터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포차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건배 좀 하겠습니다. 예. 건배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확실히 양주가 독해. 아우, 아우, 맛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맥주병을 처음에 딸 때 라이터로 이렇게 땄거든요. 그랬더니 그제 나왔던 패널분께서
뭐 라이터 따냐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선물 줬어요. 이걸 따 해가지고 예. 어디 치킨인데 뭐 이게. 이걸 그냥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저희 강명포차가 이렇게 해마다 촬영하면서 지인분들이나 저희 좋아하신 분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포차에 처음 오셨는데 네. 분위기가 어떠세요? 딱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 분위기요? 네. 아, 세 명이 딱 앉아서 말씀 나누기 참 좋은. 기죠. 술 네. 먹기 참 좋은 예, 분위기죠. 예, 예. 이게 녹화만 안 떴으면 음악 틀어놓고 딱 예. 이렇게 마시면서 또 진실된 이야기를 나눴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아이, 뭐, 진실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뭐. 그 지난 12월 13일 날 네.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인사, 저녁 인사 열심히 네.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아직은 뭐 그렇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건 아니어서 그런지 그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에서 아침 인사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려고 우리 광명 시민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인사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어떤 분들은, 어우, 또 나왔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정말 뜨끔하고, 아, 정말 내가 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김기남 씨 참 고생 많았는데 이번에는 꼭 돼야 될 텐데 하면서 또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틀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허 대표님이 보시기에 선거운동 중에 아침 인사, 저녁 인사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광명에서 활동을 한 지가 20년인데요. 올해 네. 정확히 20년 차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거 시기에 나오는 후보들 상황들을 보면 어떤 일정한 루틴이 있는데 아침 인사하고 오후에 상가 돌고 저녁에 퇴근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한 루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총선은 예전처럼 그렇게 뭐가 좀 박빙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초접전으로 뭐 이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 인사 하시는 분들이나 뭐 상가를 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현역 의원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에 맞춰서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별력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를 선점해가는 각 당의 흐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간에 민주당 국민의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 지금 후보자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죠. 네, 갑 지역이 있는데 갑 지역에 두 분이 지금 권태진 위원장과 우리 김기남 전 위원장님이 경쟁을 하고 계신데 뭐 이렇게 그 물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에 드러나는 거는 좀 피 튀기는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지는 뜨거워지지 않고. 않았다. 네. 어떤 뭐 그런 느낌이 무지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선거운동 아침 인사 하시자 또 병원에서 또 병원도 환자 진료도 보시자 네. 바쁘신데 네. 요즘 근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맨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생활 정치를 표방했었습니다.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인이라면 뭐 열심히 그냥 자기 생업도 내팽개치고 열심히 가서 상가 들고 인사하고 모임 찾아가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상시에 항상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시간 나는 대로 또 자기 정치에 뜻을 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비 등록으로 등록한 이상 열심히 그 4월 10일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시민들한테 다가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드리는 것은 예비 후보자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을 좀 거꾸로 가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네, 드리는데요. 2019년도에 책을 한번 내셨죠. 네. 이거 보니까 깨달음과 삶 그리고 정치라는 제목인데 네, 네. 어떻게 책 많이 팔리셨나요? 네. 참 그 책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 삶, 정치.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의료 그리고 종교 그리고 정치 이것을 하나로 꿰뚫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료도 사랑이 없으면 장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정치도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를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내착만 있으면 이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국민을 위한 사랑이 먼저라면 큰 문제가 없다.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들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삶과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 그 책을 많이 파셨냐고 질문 드렸었는데 어떻게 책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팔아주십시오. 제가 그 책을 쭉 봤거든요. 네, 네. 그 책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둘째 따님인가요? 네, 예. 그 처음에 강릉시장 후보 나오셨을 네, 예, 때 예. 그 낙선하고 나서 그 따님이 쓴 편지 내용이 그 책에 있던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한 가족 간의 사랑이 예, 참 예. 중요한 그 버팀목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그 2006년도에 보니까 강명에 오셔가지고 병원을 개업을 하셨는데 네. 벌써 지금 한 18년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그 18년 동안 이렇게 진료하면서 예, 예. 좋은 환자분도 계시지만 네. 또 진상 환자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진상 환자분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상 그 환자가 있습니까? 진상 환자는 뭐 병원에만 있는 건 아니고 식당에도 있고 언론사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환자로만 영역을 좁혀보면 조금만 좋아지면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성형수술을 할 때 조금만 좋아지면 됩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걸 해놓고 보면 또 수술 이후에는 돌변하세요. 이게 뭐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더 좋아졌어야 된다. 원래 나는 이렇지 않은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사실 좀 서운하죠. 저 양반이 왜 수술 전과 수술 후가 저렇게 틀릴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는 그 환자분들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료수준도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 분들 마인드를 충족해 시켜주면 다음 환자는 굉장히 보기가 편해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주고 결과를 조금이라도 조금 좋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진상 손님이 어떻게 보면 고마운 손님이 되는 그러한 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아까 이제 생활정치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근무 시간에는 근무하고 시간 날 때 한다라는 게 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좋을 수 있는데 네. 어찌 보면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네. 송년회나 그 특히 신년 네. 인사회 같은 경우 각 동사무소별로 신년 시무식 신년 행사를 했는데 위원장님 얼굴은 보기가 힘들다. 예. 아예 안 보인다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정치라는 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인 거고 네.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과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기대치 니즈에 맞춰서는 충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든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든가 그런 행사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에 찾아가는 부분들은 좀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 위원장님 뭐 얼굴 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 좀 이따 뒷부분에 하시죠? 뒷부분에요? 앞부분은 지금 아니 왜냐면 아니.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인생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 이야기만 하고 의사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의 논점은 아니 그거 뒤에 다 나옵니다. 총선 후보자로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기남 위원장 뭐 그 모습 아닌가 허 대표님, 제가 그래서 지금 온것 뒤로 같은데. 넘겨요? 이게 뒤에 내용이 많아요. 내용 지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뒤에. 우리 예, 허정기 대표님이 네. 지금 이제 이 분위기를 확 띄우시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유하게 아니 그런데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셋불도 당김에 때려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그 얘기는 사실 그래요. 모든 그게 그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광명갑 당협위원장을 꽤 오래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직책을 갖고 병원도 팽개치면서 사실 많이 이게 갔어요. 시간 나는 대로까지. 그래서 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권태진 당협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권태진 당협위원장이 가서 행사나 이런 것도 광명갑 당협위원장으로 역할을 권태진이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좀 더 환자분들하고 하고 또 그 환자분들하고 치료하는 생활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우리 그동안 당원분들하고 소원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지자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인사드리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꼭 행사장만을 계속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동안 좀 많이 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부분, 제가 취약했던 아래쪽에 더 그런 단체나 행사장에 못 오시는 분들하고 만남을 좀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18년, 22년도에 강명시장 후보 출마하셔가지고 아깝게 낙선하셨는데 이제 뭐 도전하시면 세 번째 도전이시잖아요. 네, 예. 집에서 안 쫓겨납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그것이 걱정되고 잘못하면 이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쫓겨날 것 있겠다.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까지만 한번 봐주라. 이번까지만? 이번까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 내가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는데 네. 떨어졌다. 그럼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열심히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3번 또 나오셨어요 하는 말을 듣고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말도 정치는 마약 같아서 한번 들어오면 못 끊는 거 아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정치에 무슨 그 뜻이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마약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 학생들 보면 가장 하고 싶은 그 의사가 넘버원인데 지금 넘버원 의사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왜 지금 가장 싫어하는 정치를 되고자 하는가.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죠. 이제 사모님이나 네.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허락을 하셨다. 그렇죠. 예. 예, 이번에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기남 우리 위원장님이 강명포차에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그 김기남 위원장님을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희 강명포차에 후원을 하셨어요. 저기 보시는 여기 족발, 여기에 보시는 여기 딸기, 여기 녹두전, 그리고 여기 닭강정 다 저희 강명의 정통시장에 가셔가지고 사갖고 오셨답니다. 너무 고맙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남 위원장님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저도 정치를 입문 얘기를 하자면 꼭 그 등장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안철수인데요.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이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항상 욕은 하고 있었죠.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맨날 양당이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희망이 없어서 뭐 저놈들 또 싸우는구나 하는 게 일반적인 그때 이제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제 3당 그 삼지대를 중도를 포병해서 그렇죠. 깃발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철수 의원이 또 같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정말 저분은 참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정말 굉장히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 양당의 그 견고한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제 3당을 저렇게 해서 제대로 된 나라의 정치로서 부답을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내가 저렇게 할지는 못할 망정 저분이 하는 길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그 당시죠. 그때 그 당시 바른 미래당? 예, 예, 예. 거기 국민의당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그때 예, 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강명시장 후보 나오셨는데 네, 예. 그 당시 이제 그 이현주 그 네, 당시 예. 국회의원이 공천을 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는 지금 부산으로 가 계시고 지금 김기남 위원장님이 몸담고 계신 국민의힘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비판하시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동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당에 있으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보다 더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을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면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자체가 틀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이현주 의원을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러한 그 정치적 포지션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설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건설적인 비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님은 보시기에 이현주 지금 전 의원님이 그 국민의힘을 참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양반 민주당에 있을 때는 더 욕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가지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리면서 그때 살벌했죠. 살벌에 욱하고 탈당을 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하더니만 다시 또 한 건데 그분 캐릭터가 그래요. 그 항상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한테는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만 욕을 했다면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다면 상관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씹어댔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은 그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캐릭터인 거고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아직 다 구현을 못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걸 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이제 무슨 허정기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이 그 당시 시장 후보로서 6만 4천 표 정도 표를 받았어요. 그 46.5%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을 해가지고 낙선하셨는데 그 선거에 진 이유가 어떻게 뭐라고 지금 보세요? 우리 허 대표님 딱 보실 때는?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아프실 건데.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은 저는 그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당 후보가 되셨는데 그때도 이제 말들이 있었어요. 또 실제로 또 본선을 이제 공천을 받으시고 이제 본선을 붙었는데 실제로 그때 지방선거를 역산해 보면 그러니까 국힘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분의 득표율,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 도의원들의 득표율, 그리고 거기에 우리 김기남 전 위원장님의 득표율 이런 것들 역산해 봤을 때는 실제로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거고요. 그때 제가 그 의사로서 처음 나왔을 때 얻은 득표가 10.26%였습니다. 18년도에요. 예. 예, 밤이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얻은 건 46.5%. 46.5%. 예. 많이 얻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제 3당에서 얻은 거하고 2당에서 얻은 거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생활 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생활인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또 가게를 운영하고 자영업자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본 저력 밑에는. 저도 지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환자 보고 이렇게 병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요. 힘들어요. 많은 환자들이 오고 대치를 하고. 근데 지금도 직장에서 아침에 그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면서도 저분들이 바로 회사에 가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파금치가 돼서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저의 존경을 마음에 표하는 겁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자기 생활 열심히 잘 하셔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자기가 맡은 바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애국인 사회가 돼야지 자꾸 그 자기 직업을 떠나서 정치인을 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게 사실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예비 후보 그 사무실 보니까 네. 그 슬로건이 예. 반듯하게 당당하게라고 네, 네. 예. 캐치플라이를 가셨더라고요. 이게 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 그 변해야 될 사항 중에 정치인이 반듯한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굉장히 좀 착해요. 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저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생각 자체가 그리고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반듯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당하게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생각을 누군가의 그 간섭에서 벗어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할 수 있고 또 행동을 옮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꼭 필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반듯하고 외적으로는 좀 당당한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정치인인 김기남을 좀 뽑아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반듯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예. 정했습니다. 제가 그럼 저희- 건배 제의할게요. 제가 건배제요? 예, 예, 제가 잠깐만요. 반듯하게 하면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잠깐만요. 예, 좀 한 잔 예. 해드리겠습니다. 과음을 하는 것 같아. 어우. 조금 말해야 되죠? 예. 이매자 아니, 그럼요. 이매자 후보 보니까 굉장히 잘 말르던데. 아유. 나 이거 그때 소주가 10병 나갔습니다. 그랬나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반듯하게 하면 당당하게입니다. 예. 반듯하게! 당당하게! 요거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따님이 두 분 계시죠? 네. 지금 어떻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따님 나이가? 걔가 93년이니까 아, 네. 예, 서른은 34 넘었네요. 큰애가. 그, 이제, 아빠가 정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너가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네. 아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 소신껏 하는 분이다. 정치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많은 진짜 이렇게 정열 쏟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돈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아빠가 참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예, 저는 혹시 그러면 그 두 따님 중에 사이가, 예비 사이가 네. 정치하겠다고 딱 얘기하시면 어떻게, 그럼 저는 당연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응, 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해라. 당은 국민의힘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당명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명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자기 소신껏 민주당에 있더라도 자기 소신껏 내가 이런 때문에 민주당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믿습니다. 가장 저는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나는 뭐 원래부터 그 보수야. 나는 원래부터 민주당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좀 저는 생각이 사고에 유연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면 그 당 잘하면 찍어주고 그 당 못하면 좀 심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잘해도 찍어주고 못해도 우리 당이니까 찍어주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저 옛날에는 뭐 국민의힘을 좋아했지만 이번엔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난 민주당을 지지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뭐 호남이고 원래부터 민주당 좋아하지만 너희들 하는 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할 거야. 아니면 제3지대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그 정치적 판단 기준을 누가 국민을 위하는가, 누가 국가를 위하는가, 누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거에 놓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위 중에 하나가 나는 뭐 그 민주당을 정치를 좋아해서 국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허재규 대표님도 따님 계시잖아요. 에? 혹시 그
예비사위가 정치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죽여버려야죠. 그걸 살려볼 언론이나 해야죠. 아니 언론도 하지 말고 그냥 딸 행복하게 네. 돈 많이 벌어서 네. 그냥 애들 잘 낳고 잘 키우고 그죠. 하면 되죠. 그게 또 정치한다면 다른 분들 불러버려야죠. 그걸. 꼭 필요한 정치인이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직업이에요. 한대 받으시죠. 제가 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딸이 최고긴 한데.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좀 섞어주세요. 예. 네. 아유 이제 그럴 수 있죠. 딸이 한다 그러면은 전 찬성할 겁니다. 아 딸이 한다면? 예, 딸이 한다면 예. 찬성하는데. 저도 주십시오. 아이가 한다면은 그건 쫓아가서 다른 분들을 끌어놔야죠. 그냥 아예 못하게. 또 사위 장모님이 또 사위 응원해 주실 것 같기는 해요. 그잖아요. 사위사랑 그렇죠. 장모님이라니. 그러지 않습니다. 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차가 사실상 이제 이걸 처음 촬영하고 만든 계기가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나오셔가지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였던 그 이미지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인들 강명 시민들이 저분의 이런 모습도 있었네 라는 걸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잘했네요. 네. 지금 이제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거 네. 뭐 앞으로 후회단 거기 마시고 네. 힘든 점이 어떤 점이라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오시면서 정치하면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힘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전에 그 낙하산이 내려왔을 때 네.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낙하산. 네, 저는 진짜 낙하산 개인의 내려왔어요.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선 기회조차 없이 그냥 딱 컷오프 하면서 위에 딱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내려보낼게 하고 왔는데 보니까 뭐 나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벌써 4년 됐죠. 예. 그때 열받아요. 이거 홀리그 대표님도 기사가 썼죠. 낙하산 문제 많다. 저 이거 좀 벗어볼게. 정말 열받네. 그때부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네. 낙하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어떻든 간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지역에서 커왔던 뭐 시의원하고 도의원 했던 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는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들을 지역 정치를 망가뜨리는 핵심이 그렇죠. 낙하산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누가 지역에서 자기 생활 희생해 가면서 정치라는 공간들이 시민들을 대표하겠다는 걸 왜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100% 동의하고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선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도 망치는 당연하죠. 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낙하산이 안 됐다. 정말 낙하산 내려오는 거 저는 경쟁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있다. 낙하산 내려오더라도 경선을 시켜라. 어떻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지만 얼마 내려오지도 않는데 경선하면 질 거 뻔한 거 아니냐. 가산점을 줘서라도 경선을 시켜라. 그래서 그 후보자들끼리 어느 정도 내가 경선을 하고 나서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다. 이런 뭔가를 좀 마련해 줘야 그걸 인정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가 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한간에 그리고 이제 자꾸 저는 이걸 루머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자꾸 뭐 제3의 인물이 온다는 등 내려보낸다는 등 자꾸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거는 국민의힘 그 후보자님들에 대한 어떤 모욕인 거죠, 이거는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참 계신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맞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재용이 발표할 때 제가 안 들어간 게 이상해요. 저도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계에서 비례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의사회에서 지 혼자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건 정치 꿈나무인데 이런 사람 키워줘야지. 도대체 뭘 더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 필요하냐. 그렇지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온다면 저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청와대 이런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경력 쌓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온다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국민의힘 그 후보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광명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연말에 그러니까 작년 말 12월 말 12월 초에 네. 전략공천으로 내려온다. 지구당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온다는데 소식 없고요. 갑지역 뭐 제3 후보라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비례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소식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죠. 금요일자로 공간위원들 다 선임했잖아요. 네. 10명으로 선임했고 또 그거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 이철규 그 인재영입 네,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워딩을 보면 이미 다 내려보낸 애들을 자리 잡은 애들은 판 짜진 거고 그분이 이제 칼날 휘두르는 거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이제 잘라내느냐 이런 것이지 광명 가부를 놓고 뭐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좀 더 봅시다. 아직 1월달 지나고 구정 전 설 전까지 아이고 많을 것 같은데. 불가능해요. 군 뉴스인데 왜 자꾸 그걸 써? 아 왜냐면 아니 왜냐면 현실적으로 네. 저희는 보통 네. 기자들이 학답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학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결과치가 많이 틀리게 나오면 어떡하실 건데? 맞으면 어쩔 거예요. 어? 맞으면 어쩔 거예요. 맞으면 다행인데. 맞으면 다행인데. 아니, 어때? 틀리면은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4년 전에는 네. 그 이상한 흐름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피처 메이커. 청년들 네, 피처 뭐 메이커. 청년들 뭐 신입 정치 신인들 꼽고 뭐 가산점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런 기준들 발표를 아예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지.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없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없다니까요. 없대잖아요. 아유, 없대잖아. 아니 나는 뭐 누구니까 지금 안 하는데 아니 너희 입장에서는 그 이준석 신당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니까. 보자는 이준석 신당이 그 무서운 애들이라니까. 걔가 하버드 나오네요, 하버드. 이낙연 신당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이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공천 받으시면 네. 이낙연 신당에 이번에 나올 후보가 광명 갑에 있잖아요. 있죠. 정대훈 전 도의원이라고. 있죠. 거기 이미 아니 왜 여기서 성대훈 동의를 홍보해줘? 아니 잘 보시라고. 네. 저쪽은 표가 분산될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천만 잘 받으면 이준석 신당은 갑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으면 진짜 현역 의원으로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구도가 그렇게 짜여져.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정대훈 장 어저께 내가 통화했는데요. 네. 발기인에 들어갔대요. 이낙연 신당에 발기인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무조건 갑으로 나온다. 사무실까지 다 구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한테 애창곡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좀 준비 좀 해갖고 오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애창곡이 뭘로 준비하셨는지요? 저요? 예. 네, 준비는 했습니다. 여러분. 네. 뭐 제가 곡좀 적으시. 예. 그 이게 이제 제목- 내용이 아하. 보면은 조금 이상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야 되는데 아. 여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광명 시민과 한번 사랑을 한번 빠지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예.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헌정기 대표님이 자꾸 다른 사람 홍보해줘. 아니, 참, 이 사람아. 아니 싫으면 커트해 편집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정대훈이 나온다. 아니, 뭐, 이거 분위기를 띄우려면, 아니, 괜찮. 웃겼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살자. 살자. 이 사람아, 다 괜찮대잖아. 오케이. 이 정도는 오케이. 너 청취를 올려주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지. 1200 클릭에서 5000 클릭 올라가는 거야, 이게. 가사 봐야 되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예. 음악은. 음악은 들어야지. 틀고 있잖아. 가사 자, 위원장님. 잠시만요. 뭐냐? 잠시만요. 화장실 가셔야 돼요. 누가? 네, 갔다 오십시오. 갔다. 네, 갔다 오십시오. 한 연습 한번 하세요. 네. 그럴까요? 예, 갔다 오십시오. 나 연습 없어. 네, 가세요, 그냥. 아이. 네, 건배 한잔 하시고. 자, 화이팅! 자, 그러면 애창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에 한번. 아이, 잠깐만. 아시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리듬이 아니네. 아직 안 들어갔네. 네, 아직 안 돼. 잠깐만 기다.
땅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김기남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김기남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핑 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 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아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노래방 안 가시죠? 네, 안 갑니다. 항상 실전합니다, 실전. 자, 자, 건성의 기원 드립니다. 네. 자, 건배 바르게. 예.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예, 아유, 위원장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상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지금 강명갑에 나오신 분은 이제 김기남 이제 위원장님하고 지금 현 권태진 위원장님이 이제 두 분이 지금 경쟁을 하시는데, 아니, 그 예비 후보 등록 안 하셨더라고. 뭐 다음 주인가 뭐 하신다 그래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저 혼자예요. 예, 혼자지만 이제 향후 이제 봤을 때, 네. 이제 이 김기남 위원장님도 전에 당협위원장님 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경선도 하셨기 때문에 그 당협위원장이란 그 자리가 네. 상당히 경선하면서 이점 기득권이 참 많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당협위원장이 아니시니까 네. 네. 이제 그 경선을 하게 되면은 네.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불리한 점도 있지 않나 그런 현실은 사실상 저는 네, 불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전에 당협위원장을 했고, 근데 현역하고 네. 전하고는 이렇게 분명히 틀리는 분이 있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 그렇지만 저는 또 사람들의 망각은 굉장히 쉬워서 지금 권태진 위원장님이나 이모경 국회의원 현수막 못 붙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비후보 등록하고 크로왕수에 커다란 그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예, 봤습니다. 예. 김기남이가 나왔구나. 이렇게 또 그 최근에 기억력으로 입력을 시켜놓는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저기 권태진 현 위원장하고 지금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이 경선 붙게 되면은 어떻게 경선이 흘러갈까요? 어려운 문제죠.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강명갑 지역은 후보가 딱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현직 위원장이 붙는 건데 어떻든 간에 2년 전에 한번 시장 선거 때문에 한번 부딪혔고 한번 경선을 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건데 처음이 아니란 거죠. 이 경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발릴 거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 정도에 1차 공관위 1차 회의에서 공고가 뜨면 민주당과 똑같이 뭐 등록 기간을 한 5일 정도 줄 건데 그 등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 이게 꼭 접수가 되면. 그렇죠. 뭐 큰 못 쓰죠. 예. 그때부터는 전직 당협위원장끼리 이제 붙게 되는 그렇죠. 거고 예비 후보끼리 붙게 되는 건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길게 이제 짧게는 한 달을 어떻게 양 후보가 권태진 위원장 대 우리 김기남 위원장 이 구도가 어떻게 가냐 그 약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여기서 갈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본다. 저는 이제
김기남 우리 위원장님이 경선을 자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봐요. 뭔데요? 2년 전에 네. 지방선거 왔을 때 지금 그때 4명이 경선 붙었잖아요. 아, 예. 네. 그랬을 때 책임당원도 1등 하셨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1등 하셨고 저도 그 결과치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치가 지금 2년 뒤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그게 바뀔 수 있는, 예, 나올 바뀔 겁니다. 수 있는, 지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는 이제 당의 위원장 하시다가 그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벌써 당연히 내놓으신 지가 한 1년 반 넘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경선의 그 결과치가 이번에 똑같이 올 거냐 이게 안 올 거냐의 어떤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이제 자꾸 이제 이것보다 이제 정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김기현 전 대표가 네. 대표가 있을 때 그 메가시티를 하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네. 가장 큰 이거 이슈를 터뜨린 바람에 한동안 경기도가 그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광명시도 참, 제일, 어떻게 보면 경기도권에서 제일 서울 편입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강명시인데, 그래서 지금 김기남 위원장님도 그 현수막 보시면은 네. 현수 보면은 서울 서울 편입의 편입, 네, 추진. 예, 네.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명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떤 열기라고 할까? 어떤 분위기가 전혀 살지가 않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후보자들, 네. 본선 가는 후보자들의 어떤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 서울 편입이 지금 분위기가 안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되겠어? 되겠어예요. 그런데 편입을 원해 아니면 반대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편입을 원하는 쪽에 더 비중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정책으로 이제 거기다 이제 하려고 그래요. 1호 정책으로 광명의 서울 편입을 김기남이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저 1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백재현 의원님 있을 때 한 것도 한 80% 나왔죠. 서울 편입 찬성이. 그때. 그렇죠. 예, 그리고 80% 지금도 나왔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71%가 넘더라고요. 예, 찬성 쪽이.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장점이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시민들께서는 많이 호응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정희 대표님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이슈를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그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차피 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내걸 최대 카드는 서울 편입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아예 거론을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 이유의 결정타는 뭐냐면 한 번 더 가지 않은 길이에요. 어차피 광명에서는 올해 총선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저는 서울시 편입 문제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결국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서울시 편입하려면 국민의힘 지지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고 국민들한테 읍소하고 또 좀 그렇죠. 말 그대로 좀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 이어서 우리 이제 지금 후보자 나오셨으니까 이제 강명과 그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갖고 계신 의견 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명시장 선거를 2번 나와서 갑과 을을 뭐 굳이 구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마인드가 자체가 좀 크게 이런 거 마인드라 해서 광명 갑을 생각하는 것보다 광명 전체를 생각하고 광명 정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수도권을 생각하고 수도권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좀 크게 하면서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광명 갑에서 국한돼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 광명 갑은 산전 벽해 거기 그렇죠. 재개발 많이 돼가지고 아파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것만 제대로만 잘 마무리된다면 광명 갑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뉴타운에서 재개발해서 소외된 지역 6구역, 8구역, 13구역 좀 같은 부분들은 또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재개발이나 공공 더 거기에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의 서울 편입이 다만 단순하게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썼었고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이런 데로 더 살리자는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실패로 끝났어요. 지금 조선 팔도라고 행정구역이 나온 지가 조선시대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충청도 굉장히 지금 교통도 발달되고 통신도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그래서 지금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를 메가시티 개념으로 나누잖아요. 서울, 부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대구하고 대전이 들어가기도 해도 5축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중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의 메가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광명이 참여함으로써 서울도 살고 광명도 사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은 6구역, 8구역, 13구역이 다른 공공이나 이런 민간에서도 다 수익성이 없다고 이제 거절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광명이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만든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합쳐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걸로 해서 광명의 나머지 소외된 지역을 한번 재개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저희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김기남 위원장님이 내가 그냥 국내인 강명과 후보 꼭 돼야 될 이유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하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우리 권태조 위원장님 훌륭하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 영역인 의사라는 직업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저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민 후사.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광명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한번 뽑아주신다면 광명이 정치인이 돼서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 돼서 광명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광명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이거 꼭 이제 김기남 위원장님 이제 포차에 나온다니까 꼭 질문을 해달래요. 내가 깜빡했어요,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질문을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이 구독자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출마하시는 게 그 병원 홍보하는 게 아니냐. 이거 꼭 한번 물어봐 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수익 약간 먹으면 이야기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진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이제 이렇게 출마하시는 게 병원 혹시 홍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아까 병원 얘기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제가 처음 정치에 출마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에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치의 계절인가. 예를 들면 선거 공보물이나 어떤 이 프린팅물에서 병원 이름은 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왜냐하면 오해를 산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 저기 컨설팅 받아들여가지고 비싼 컨설팅.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왜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저한테 같아요. 질문했던 구독자분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구독자가 누군지 느낌이 오는데 이제 여기 계신 것 같아. 여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한 겁니다. 카메라 보고.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남 우리 위원장님한테 저희 강명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국민의힘 전 광명갑 당협위원장 김기남입니다. 제가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선민 후사의 정시로 열심히 뛰어서 광명에 정말 부끄러움이 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광명의 자랑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명포차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명포차에 저희 참석해 주신 방문해 주신 저희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강명일보의 허정희 대표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 모시고 또 소탈하게 또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허정희 대표님 오늘 처음이신데 오늘 참 와서 좋은 얘기 또 귀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요. 네. 오늘 강명포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잘 보셨나요? 오늘 저희 김기남 위원장님이 다가오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후보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포차에 참여하셨는데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명포차는 다음에 다시 또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